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추 의원 장관설이 유력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거론되는 과정에서 추 의원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추 의원을 장관으로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의원실 측은 입각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민주 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에 등극한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추 의원은 1958년 대구 소재의 세탁소집 둘째 딸로 출생해 판사가 된 후 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추 의원은 올해 나이 61세로 민주당계 최초로 임기를 채운 최초의 당 대표가 됐습니다. 어릴 적 추 의원은 궁핍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져 외가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가난을 절실하게 겪은 추 의원은 힘들게 살지만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소시민들을 위해 법관이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결국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판사가 된 추 전 대표는 1986년 약 1000명의 학생을 구속한 건국대 사건 당시 전환시대의 논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 100여 권의 책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 의원은 그때 당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와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추 의원은 과거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 홍 대표와는 뻘쭘한 사이라며 1982년 사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했고 동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과 홍 전 대표는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동기로 추 대표는 판사를, 홍 대표는 검사로 접어들어 정치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95년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는 말로 추 의원의 영입을 알렸습니다. 추 의원도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도 없다는 말과 함께 정치권 문을 두드리며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둥지를 텄습니다. 당시 38세 여성이란 점과 판사 이력까지 더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정치인 등 각종 수식어가 추 의원을 대변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으로 고향이 대구인 점까지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DJ는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다고 말한 사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추 의원은 김대중 후보 캠프 선거 유세 단장을 맡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특히 야권의 험지인 대구에서 종횡무진했습니다. 영남의 반호남 정서 때문에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내세우면 돌 맞는다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세활동을 펼치며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잔다르크 유세단의 시작이었고 이를 통해 추다르크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추 의원은 작년 8월 당대표 임기를 마치면서 임기를 다 채운 첫 번째 당대표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온 민주당의 아픈 역사를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촛불 전국과 박근혜 정권의 정권 교체 등 경랑의식의 한복판에서 중심을 잡으며 당대표직을 완수했습니다. 당대표에서 내려온 추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 외교 등 나라 밖으로 시각을 넓히며 국무총리,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지혜를 보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추 의원은 판사 출신 의원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만약 장관 후보로 낙점된다면 이 같은 법조 경력과 정치력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할 불씨로 사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 의원은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며 18대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도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을 도왔고 문 대통령도 추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인권센터 공개 문건도 추 전 대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추 대표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 대표는 청와대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도 말해 안 그래도 혼란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조선일보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있을 수도 없는 인터넷에서나 떠돌 얘기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고 보는 것이 야당 수준인가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시 추 대표의 발언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자칫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막아준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한 문 대통령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추 전 대표 입각설이 나오는 시각 또 한 명의 판사 출신인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이원은 올해 57세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한당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을 벌인 지 7개월 만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더 짧은 시간에 검찰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검찰이 나 의원을 비공개 소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일 나 의원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며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의원이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저울질하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 당시 바미당 최입의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와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자한당 의원은 총 60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소환 요구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량 미달 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 소식TV였습니다. 알아야 하는 소식이었다면 영상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